이것은 제가 어릴 때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도서관이 없었고 아동관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있는 아동관의 규모 자체도 너무 적어서 고작해야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옆 동네에 있는 도서관으로 갔는데 그곳은 아동관과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이에 나에게 장난칠 사람도 없겠다 싶어서 전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그곳에 자주 놀러가곤 했었죠. 놀이방의 한가운데는 직경 3m 정도 크기의 원형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기구는 튼튼한 골반지로 만들어진 표면에 여러 개의 둥근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미로처럼 꾸며진 내부를 지나면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공간에 닿았는데 내부 통로의 폭은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당연히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서 대개는 기싸움을 통해 진 쪽이 뒤로 기어나와야 했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었던지라 혹시 기구 안에 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니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난 꼼짝없이 밖에서 팔이나 다리가 잡아당겨지거나 최악의 경우 골반지를 잘라내서 겨우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또래보다 체격이 크다 보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서 나오는 게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 그 안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다 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죠. 보통 진한 무리로 보이는 몇 명의 아이들이 그 공간을 꾸역꾸역 점거하고서 가운데 공간에 모여서 한없이 수다를 떨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생 여러분, 이제 곧 아동관을 폐관하겠사오니 속히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저녁 무렵이 되자 폐관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고 그 순간 저는 이때야말로 기구를 혼자 독점할 수 있을 때라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아동관의 관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차례로 방에서 내보냈는데 그때 기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 정도는 혼자서 놀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미 다른 몇몇의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기구 안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선생님이 종종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걸었기 때문에 곧장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선생님 몰래 조금이라도 더 놀려고 해도 기구 안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다 들려서 금방 들켰지만 말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라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고 모두 아동관으로 몰려왔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전 하는 수 없이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보다가 저녁 5시가 다 될 무렵에 다시 아동관으로 갔습니다. 확실히 처음 왔을 때보다는 인원수가 줄어 있었는데 구체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 그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잠시 밖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때 선생님이 와서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정리하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윽고 구체기구 안에서 2명의 아이들이 빠져나왔고 전 잽싸게 둥근 구멍을 통과하여 안으로 빠르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구체 안에 따로 조명 같은 건 없었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도 불빛에 의지해서 어슴푸레한 통로 안을 기어가야 했습니다. 가운데로 향하는 길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니 조금 어둡다고 해도 딱히 문제거리는 없었습니다. 전 선생님이 찾으러 오기 전까지 가운데 공간으로 가고 싶어서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를 위화감이랄까. 비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져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통로 안쪽도 평소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내가 부스럭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소리 외에 또 다른 소리가 반박자 늦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말고 또 누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실망한 저는 그와 마주치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천천히 후퇴하여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통한 체형인데다가 골판지가 평소보다 눅눅해서 뒤로 기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발끝으로 구멍의 위치를 찾아내서 그곳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날은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닿질 않았습니다. 부스럭하는 소리는 정면에서 날 향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고 그럴수록 마음이 초조해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출구를 찾기도 전에 다른 아이와 마주칠 테고 그러면 꽤나 성가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꿈을 대며 뒤로 가고 있는 절 향해 그 소린 확실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구치한 통로의 커브 부분까지 다가온 것 같았고 그 순간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 무렵이면 항상 나오던 폐관 안내 방송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잠시 움직임을 멈춘 나의 숨소리와 앞에서 다가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소리는 확실히 날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어째선지 사람이 움직일 때 전해지는 그 진동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시선을 바닥에 둔 상태로 뒤로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지금도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스럭하는 그 소리가 멎은 순간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은 30cm 정도 앞에 떠있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른 순간 한쪽 다리가 뒤로 쭉 끌려갔고 전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 녀석, 이제 집에 가야지. 그날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아동관에서 뛰쳐나왔고 그 후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결혼을 생각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밤, 난 그녀를 번화가에서 만나서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잠시 그 근처를 산책했다. 그리고 그녀를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 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다음엔 언제 데이트할까? 그런데 그녀가 멍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못 만날지도 모르겠어. 오늘로 이별이려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망연자실한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사이에 택시는 무정하게도 문을 닫고 출발해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택시는 교차로를 향해서 서서히 움직였는데 그때 옆에서 다른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택시 옆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귀를 찢을 것 같은 충돌음에 겨우 정신을 차렸고 다급히 택시로 달려가 봤지만 뒷좌석은 지켜보는 것조차 힘이 들 정도로 끔찍하게 구겨져 있었다. 새빨갛게 물이 든 차체를 바라보며 난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로 이별이려나? 순간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그녀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몹시 부자연스러운 그녀의 말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 후로 택시를 타려 할 때마다 그 말이 자꾸만 생각났고 다음에는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져서 지금까지도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